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4일 오전 9시입니다. 6.25 남침 70주년이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이가 대남 군사 도발 계획을 일단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동생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아주 사납게 대남 군사 도발 계획을 공표를 했는데 제동을 걸었습니다. 남매가 투캅스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은 굿캅, 다른 사람은 배캅인데 이 여성이 배캅 역할을 하니까 참 웃깁니다. 물론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 수단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역효과를 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세 척의 항공모함 전단,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하는 세 전단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압도적 화력이 한반도 주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위협하면 몰라도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적 압박은 한국에 먹히지 않습니다. 한미동맹 덕분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그런 강경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역시 양식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안도했다, 이렇게 이 공치사를 지금 김정은이가 받게 생겼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화상회의로 열렸고 김정은이가 주재를 했답니다. 신문은 예비회의에서는 중앙군사위 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했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에 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재개하며 대남 전단 살포 등을 예고를 했고, 대남 선전 방송을 위한 통신 마이크 시설 등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예비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보류함에 따라 대남 강경 군사 도발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게 조선일보의 평가인데, 이 일련의 도발은 지난 4일 김여정의 직책은 노동당 제1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 대남 노선에서 이런 악역을 맡았는데 김정은이 말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여정이가는 그때 대북 전단을 문제를 삼았는데, 그러면서 이런 모든 군사도발 행동의 플랜을 총참모부에서 짜서 올려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선 북한이 준비한 대남 삐라살포, 이게 요사이는 먹히지 않습니다. 요새 여름에는 한국에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남동풍, 남풍. 그러면 거기서 띄우면은 평양으로 갑니다. 그게 평양에서 가서 떨어지면은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남 방송을, 휴전선에서의 대남 방송을 재개하면 우리도 대북 방송을 재개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대남 방송은 한국 군인들이 들으면 대부분이 거짓말이고 코미디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대북 방송은 그 시청자가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한 70만 명이니까 아주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그 내용이 또 재미있어요. 과거처럼 우리가 무슨 김정일, 김일성 인신공격하는 그런 걸 보내지 않습니다. 뭐 K-팝도 보내고 경기도 중계해가 화상으로 중계해서 보냅니다. 예, 근데 2002년 월드컵 때 화상으로 중계했는데 우리가 한 골 넣으니까 북쪽 지역에서도 와 하는 환성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대포를 쏘겠습니까? 다만 서해상에서 몰래 들어와 가지고 천안함 폭침시키는, 연평도 포격하는 요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 공갈은 칠 수 있지만은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대남 도발은 불가능합니다.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한국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미국의 3개 항모 전단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도발을 했다가는 100배, 1000배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재래식 군사 도발은 처음부터 이게 그 의도가 대한민국의 이 국가 지도부를 우습게 보이게 만들고 한국 사람들의 전쟁 평화 선택에서 무조건 평화가 좋다는, 굴욕적인 평화가 좋다는 그런 심리를 자극하려는 심리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국가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이 되고, 더구나 이번에 볼턴 회고록이 공개됨으로써 더욱더 문재인, 정의용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약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심리전에 성공을 했고, 이제 주눅이 들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을 주눅이 들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다음에 뭘 요구를 할 때 아마 문재인 정권이 약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만만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다, 길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을 삼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김정은을 삼켜버리면 됩니다. 대한민국 김정은 삼켜버리면 돼요. 핵을 뺀 국력이 50대 1입니다. 50대 1인데 1이 50을 쥐고 흔드는 걸 언제까지 우리가 두고 봐야 합니까?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전략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상대하고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것보다는 김정은 정권을 상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타겟으로 비교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타겟이 아주 작은 겁니다.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김정은은 타겟이 큽니다. 왜 크냐? 첫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정권입니다. 대북비라는 거짓말이니까 효과 없지만 대북비라는 진실이 있으니까 북한을 흔드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6.25는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었다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대의 약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확인한 것은 오히려 북한의 약점을 알았다는 겁니다. 북한의 약점은 뭐냐? 진실이 들어오는 것이다. 진실이다. 그래야 우리가 전략 개념을 북한 자유화로 바꿔야 됩니다. 북한 자유화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자유통일하면 끝납니다. 더구나 자유통일은 우리 헌법이 명령하는 겁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우리의 영토인 북한을 해방하는 헌법 제4조의 명령,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1조, 3조, 4조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하고 한반도 전체를 통일해가지고 헌법 제1조가 천명한 대로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보고 연방제를 거부하고 남한의 종북 세력을 약화시키고 해서 자유통일함으로써 북한 노예 상태의 2,500만을 해방시켜서 우리와 같은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입니다. 국가 의지입니다. 그동안에 이를 거부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내리는 명령을 그렇게 하면은 전쟁이 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세금을 더 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담이 생기니까 그걸 거부하고 평화가 좋다. 독재자와의 평화도 좋다. 김정은과의 평화도 좋다. 이렇게 무사안일 비겁한 분위기를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라는 바람을 타고 확산되는 바람에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이제는 완전히 종노릇하는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을 욕을 하고 반공이라고 싫어하고 하다가 완전히 살찐 돼지처럼 살다가 핵무기를 만든 북한 노동정권에 끌려가는 이런 아주 비열한 한국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에 세 가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라. 김정은 몰아내라. 북한도 우리식으로 자유선거하라. 그리하여 정통성이 있는 정부를 만들어내면 그 정부와 평화와 공존도 논의할 수 있고 통일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대전략을 구사할 때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이번에 김정은, 김여정의 이런 장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장난으로 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약점을 봅니다. 잘 됐습니다. 더구나 내일은 6.25입니다. 6.25를 통해서 이승만 그리고 국군이 미국의 도움이 오기 전에 열흘 동안 버텨냈습니다. 기습을 당하고도 후퇴를 할지언정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1대3으로 싸웠습니다.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북한, 중공, 소련의 뒷받침을 받은 압도적 기습 남침을 당하고도 우리의 선배들은 버텨냈습니다. 백선엽 장군 같은 분이 항전을 지도했습니다. 이 열흘 동안 우리는 1대3으로 싸웠습니다. 그때는 한미동맹도 없었어요.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 없애버리는 것은 해장거리도 안 됩니다. 해장거리도 안 됩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국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번에 김여정, 김정은의 도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노출되어 가지고 저들의 약점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최대의 성과입니다. 저들의 약점은 뭐냐? 거짓말 공화국이다. 진실이 들어가면은 눈이 녹듯이 사라진다. 눈사람과 같습니다. 눈사람은 난로가에 오면 녹아버립니다. 그 난로가 뭐냐? 진실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